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가 예정 시간보다 당초 조금 늦게 출발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금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법원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미래전략실 묵시적인 간접적인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을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 당초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관련해서 관련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과정에 삼성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에 증인 출석에서 밝힌 바와는 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창과 방패 대결이 이제 첫 번째 공판이 나게 됩니다. 1시간 정도의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3시 30분이 좀 넘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삼성 승마 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은 듯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또 증언과 어느 정도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최순실과의 단순 뇌물공여 공범 성립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타래가 좀 풀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서 1시간쯤 뒤에 종합적인 결과가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코스피, 코스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살펴볼 텐데요. 전 시간대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포인트 정도 더 올라왔고요. 사실 이 정도를 삼성의 여러 가지 지금 법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성이 어떻게 됐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2379포인트, 238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좀 더 쉬우실 텐데 일단 오늘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입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속보가 전달될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로 지금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167억 원 팔고요. 기관은 961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와 투신은 매수하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다. 한마디로 외국인과 지금 연기금이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을 매도로 했다라는 부분이 좀 보실 만한 부분이고요. 개인은 1,007억 원 정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그룹주들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요. 삼성물산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 14만 원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등 조짐이 좀 보였는데 이내 상승 흐름들 내줬고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SDI 모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50선 회복을 했습니다. 0.4% 상승. 지난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중 흐름들 보시면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650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은 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주체 체크해 볼 텐데요.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도 좀 줄었네요. 400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은 182억 원 팔고 개인은 182억 원 동일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만이 4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큰 변동 없습니다. 1128원 90전대에서 이런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거 공판과 관련된 내용들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모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원아텍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텍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AF를 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로, 특히 어제 이제 갤럭시 노트 8이 공개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품들을 많이 상승 좀 했었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매매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본 차트상 어제 고점이 한 13,000원 정도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보유하신 동원아텍이라는 종목 비중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약간 매도를 좀 해도 괜찮은 타임이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13,000원 정도가 전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아직 뭐 하반기 실적이 좀 뚜렷하게 개선된 어떤 그런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적 부분에 있어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조정 구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화성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성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계 합성 피약 공급 업체로서 주로 자동차용 도어트림과 카시트조를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이고, 하반기에는 화장품 쪽으로 전방산업 기준 화장품 퍼프 사업 쪽으로 많이 공급될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그와 관련된 매출의 가시성 예상이 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역시 차트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일단 슈프리마에 제가 올해 실적 대비 적정 목표 주가가 3만원이었고, 어제 장중 3만원을 잠깐 터치하다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있게 현재 장중 고점 3650원까지 나갈 정도로 3만원 이상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매도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차후 슈프리마를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여도 가능성은 뭐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목표 주가 도달했기 때문에 3만원에서 매도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 역시 PNT라는 종목 일봉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는데, 이 PNT 같은 경우 제가 1차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현재 지금 전기차 섹터의 종목들 상승이 매우 좋기 때문에 15,000원을 돌파한 이후 2차 목표가 18,000원을 지금 오늘 장중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목표 주가 22,000원, 제가 PNT 올해 적정 주가가 한 22,000원이 최장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3차 목표가 22,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코프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전 고점 부분에 좀 도달된 상황이고,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대비 계속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 섹터 내 분위기 굉장히 좋고, 특히 소재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고 매우 매수가 강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듯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 아직까지 연결 기준으로 지금 올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 차후 3차적 목표가나 아니면 재매수 가격도 제시를 좀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하단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삼성 승마지원 77억 원 가운데 72억 원의 뇌물이 인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재모 팀장의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영환 차장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차장님? 네, 일단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네. 일단 뭐 게임 개발이나 뭐 유통 그리고 뭐 온라인 광고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출시된 소셜 카지노 게임인 풀하우스 카지노가 최근 종합권에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올해 6월에 이제 중국 쪽에서 텐센트나 바이두 등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은 이제 중국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게임이 지금 소셜 카지노 시장 게임이 연평균 한 50% 이상씩 이제 굉장히 좀 고성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이번 한 주 특별한 변동 없이 주가도 큰 변동이 없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 진출 시를 할 때
그때 한 차례 갭 상승을 하고 이제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 혹은 또 가격 조정을 충분히 이제 거친 상황인데,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리고 상승적으로 방향을 앞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난주에 좀 매수 추천가로 8,300원, 현가격대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똑같은 가격 전략으로 8,3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 그리고 선별 가격으로는 전 저점 부분은 7,7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1,0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힐링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무선 인터넷이나 관련 솔루션 업체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크리스 FNC라는 이제 골프 의류 전문 업체의 지분을 64% 인수하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M&A 표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올해 또 하반기 신성장 동력으로 노브랜드 골프공 사업을 자사 보유의 중국의 청도 공장에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코스트코에 OEM 방식으로 좀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도 큰 폭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 일주일 전부터 기간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일 큰 폭의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한 10% 이상 넘게 상승을 하였고,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를 아까처럼 부분이 5,000원 전후로 설정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일단 동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체 융합 단백질 기술과 DNA 치료제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최근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속형 의약품인데, 관련해서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GXH9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치료제가 이상 결과가 이제 다음 달 이제 발표가 있는데,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궁 경부암 관련해서도 GX1882라는 치료제가 지금 최근에 높은 완치율로 이상까지 좀 성공해낸 상태입니다. 일단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주력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6월 중순경 55,000원 부근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가격 전환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4만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4만원 초반에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한 5만원까지는 홀딩을 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리드입니다. 그다음 LCD나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장비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베셀과 마찬가지로 인라인 시스템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중국 쪽에 패널 업체들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워낙 좋은 상태라 가지고 실적 또한 올해 좀 큰 폭으로 현재 개선되어 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주주가 아세트텍 투자조합이라는 데인데, 일단 대부분의 투자조합의 자금 특성상 길게 보유를 하고 끌고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늘 좀 경영권의 변동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당장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어쨌든 실적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는 중에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지난 10일경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한번 나온 후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선들매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매매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난주 매수 추천가 1,45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손절 가격을 1,400원으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제 전선업계가 원재료 가격 상승, 특히 구리 가격 상승과
뭐 큰 폭의 해외 수주 등으로 인해서 올해 뭐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뭐 초고압 케이블이나 뭐 대용량의 신전선 그리고 뭐 고수익 제품들의 매출이 상당히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이번 주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 최근 1,200원대에서 1,400원대에 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가격도 상당히 좀 올라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혹은 숨고르기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400원 언저리 이 가격에서 뭐 밀리지 않고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좀 버텨준다면은 2차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환 차장이 5종목 B2원부터 대한전선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횡령행 승마 관련한 64억 원이 인정됐다고 그러고요. 다양한 법원의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 전환한 뒤에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지금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 국외 재산 도피 혐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시간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가까운 하락, 삼성전자도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 호텔신라는 거래량 급증하면서 현재 1%, 2%대의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삼성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1%의 낙폭이 있는데 삼성전자 1%의 낙폭은 꽤나 큰 낙폭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호텔신라 삼성전자까지 차트로 봤고요.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고요. 이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6682번님 동화기업 34,5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재문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동화기업 그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약간 급락한 편이 있고 매수한 가격대 지금 소폭 하락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 미래의 실적을 좀 보았을 때는 매수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갈 시기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굵게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00번님은 아모텍 종목 궁금하다 하셨는데 29,000원에 비중 30% 지금 들고 계신가 봐요.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 성장 부품 관련해서 뭐 부품,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방 산업이 워낙 좋고 뭐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해 좀 개선이 기대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뭐 현재 이익 수준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펀더멘털은 갖추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 한 일주일, 2주일간의 단기 상승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약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음봉과 양봉 또 혹은 음봉이 나란히 나오는 경우는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단기적인 수익도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를 해놓은 다음에 다음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기회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시간이 허용되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모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면서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도 OLED 디스플레이 쪽 장비, 열처리 장비하고 PI 컬링 장비 소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이 장비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최근 7월, 8월 외국인들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면서 추세를 조금 꺾이는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주가 자체의 어떤 바닥권선에서는 지금 반등 흐름이 좀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오늘 한 3% 정도에 있다 상승 흐름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외국계 운용사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장비 업체들을 매수할 의사가 있고 현재도 지금 매수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들 좀 하는 언론 보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계 운용사 중심으로 향후 장비 업체들의 수급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이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오늘 좀 있었다. 이러면서 오늘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알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알텍 같은 경우도 주력 비센 검사 장비뿐만 아니고 선익 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역시 비아트론과 같은 어떤 논리들 때문에 외국계 운용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동알텍 역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 보이고, 역시 동알텍 같은 경우는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9월 20일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이슈가 발생될 때까지는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계속 머물 여지는 있지만 그때부터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동알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 재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특히 이 디스플레이 장비가 올해 좀 가장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성엔지니어링 최초 9,300원 정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약 한두 달 정도 사이에 18,000원까지 상승을 좀 했었고, 최근에 조정이 나옵니다만 이 조정 구간 잘 보시면 15,000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대에서는 추가적 매수나 수량을 늘려가도 괜찮고, 15,000원대 매수한 가격에서 수량 늘린 부분은 한 2만원 정도에서 다시 매도해가지고 짧게 트레이딩 해가는 전략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는 향후 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15,000원대 절대 부담 있는 가격도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R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추천드리는 종목으로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봉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이 DR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일단 제가 한 1,800원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 하는데, 1,800원 정도는 지금 현재 그 주가 자체가 오히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이제 소폭 낮은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장중 1,830원 정도 범주인데 1,800원 전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2,200원 정도, 지금보다 상승 여력은 한 20% 정도 두고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역시 카메라 렌즈를 좀 공급하는 업체로서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듀얼 카메라 트렌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세코닉스 역시 오늘 신규 추천드린 종목으로서 일단 매수 타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상 가격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 오늘 장중 3% 이상 상승 중인데 15,000원 전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목표 주가는 한 2만원 정도면 전 고점 최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2만원 정도, 상승 여력은 약 30% 정도,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세코닉스 15,0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5종목 가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충전기나 안테나 같은 휴대폰 관련 부품이나 가로등, 및 전원 공급장치 등 조명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LTE 모뎀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기술은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9에 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 LTE 단말기에 관련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회사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초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 개의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는데, 최초 전환 가격 8,000원 대비 최근 5,600원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최저 리픽싱 가능 가격이 5,600원인데, 그 가격대 미친 현재의 가격대는 전혀 부담이 없어 보이는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긴 텀으로 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그동안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손해보험료 개선과 또 투자 부분의 좋은 성과,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기대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일단 단기간에 가파른 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거는 충분히 2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45,000에서 48,000원대에 기간 조정을 거의 끝내고 이번 주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2차 상승을 조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간이 다 소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해 보시고 신규 매수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 후에 진입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일단 동사는 스테인리스 특수강 전문업체로서 일단 동사의 주가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니켈 가격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니켈 수출국들의 공급 축소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회사의 외형 성장도 지속적으로 좀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가능해 보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처음에 이제 9,000원 초반대에서 추천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신규 매수 예정자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이었던 1,500원 돌파시 추경 매수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가격대는 무난하게 좀 돌파해 준 모습이고요. 이 주식은 장기 추세에 장기 상승 추세에 완전히 좀 접어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가 끊길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은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동사는 이제 아디다스 이익권의 ODM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실적 또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일부 소주권의 매출 인식의 지연 등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한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이번 주 제가 처음 목표로 제시해드렸던 17,000원까지는 터치를 해주고 약간의 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장기 추세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태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의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싼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서 계속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제지, 한국 패키지, 계양전기, 해성BS,로 이어지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다. 그리고 내년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의 임대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현 가격대 12,000원 언저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소유의 빌딩을 자기들에게 일부 상속을 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3세 경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분 관련 이슈도 점차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그동안 굉장히 좀 거래가 지지부진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가 된 주식이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 대주주의 상승 문제를 기점으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추천가로 12,400원, 그리고 손절가 없이 매수 후 긴 텀으로 홀딩해 보면서 좀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9732번님께서 IM 4,4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재문 팀장님 어떻게 갈까요? 네, 일단 IM이라는 그 종목이 그 카메라 이제 보통 이제 부품주로 많이 좀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데, IM 최근에 그 스마트폰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부품사들은 그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인데, 실제로 IM 같은 경우는 그 분기 단위로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 2분기 다시 좀 적자 전환을 했고,
현재 업황이 좋은 거에 비해서 이 IM이라는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썩 지금 달갑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거나 추세적 상승을 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IM이라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금 보기보다는 다른 종목, 대체 종목, 카메라 부품주를 원하신다 했을 때는 대체 종목들을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수가 4,400원 정도면 거의 뭐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다른 대체 종목 찾아가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5267번님께서 힘스 31,850원에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를 좀 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영환 차장님.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26,000원 전후, 그다음에 상당히 좀 중요한 뭐 바닥을 행보하다가 반등을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뭐 그런 갈림길이 있는데, 그 길게 음봉을 맞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차트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기회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조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니다,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금 가격이라도 오히려 선별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는가,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른 강한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하시고 강하게 가는 종목들과 함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25분 50초 지나고 있어서 이영환 차장님은 좀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차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빠르게 변동 사항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특히나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오늘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기준지수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었는데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2376.35포인트의 현재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됐고요. 정말 소폭 0.51포인트만이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합권이라고 그냥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잘 가는 것 같다가 뚝 부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주들,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바로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바로 꺾이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락 전환한 뒤에 다시 상승 전환은 합니다. 자, 수급 주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다시 조금 줄어든 모습, 63억 원 소폭 매도로 지금 외국인은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1,406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늘렸는데 이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좀 강하게 매수하네요. 1,532억 원 매수고요. 투신이 90억 원 매수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94억 원 순매도, 오늘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개인은 1,559억 원 매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깐 짚어볼 텐데, 삼성전자 낙폭이 더 커졌네요. 1.52%까지 낙폭 커졌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는 상승을 가져가고요. 지금 나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특검에서는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12년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5년이 지금 현재 나왔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도 빠르게 지금 예상치료 지수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짚어드리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전력, 네이버, 신한지주는 상승하는데 신한지주의 상승폭이 좀 크고요. LG화학과 삼성물산의 하락이 지금 보이는데, 특히나 삼성물산은 낙폭이 좀 있다가 다시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들 조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징역 5년형이 지금 선고가 됐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두 회사는 지금 1% 후반대의 낙폭이 보입니다. 삼성 SDI도 상승해서 하락 반전을 한 상황이고요. 법원은 승계작업 추진에 의해서 이재용 이익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반영했습니다. 형이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만 빠르게 좀 보고 와서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50포인트 지켜주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보면 코스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 동조화 현상,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자 지금 또 나왔습니다. 삼성뇌물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 법정 구속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요. 최신홍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이 아니고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살펴보셨고요. 수급 주체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421억 원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박상진 전 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정 구속은 박상진 전 사장은 면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좀 약했다라고 구형도 좀 적게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장이 마감이 됐고요. 장 동시호가 시간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에서 12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오늘 선고에서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4년형을 지금 법정 구속형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상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이들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실형을 받아야 한다라는 특검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들보다는 조금 낮은 구형이 나왔었는데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결국에는 법정 구속은 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장 마감하면서 이재무 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시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대외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은 그렇죠. 오늘 하루였다고 보이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 시장은 그래도 이번 주 뭐 전체적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반등하는 흐름과 좀 강한 좀 흐름이 나타났던 한 주였고, 오늘 비교적 이슈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수의 어떤 흐름은 좀 나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에 비해서 오른 것도 없었는데 많이 떨어졌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650선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50선 정도까지 회복을 좀 해준 것은 그동안의 어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코스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한시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의 흐름이었고,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어떤 흐름이 좋았던 분위기, 이 분위기가 향후 하반기에도 같은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그런 것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볼 수 있었던, 전체적으로 오늘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크할 사항들이 많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하면서 속보 전해드리면서 시장 종합해 봤습니다. 자, 최종 지수, 이번 주 금요일장 최종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378.5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0.11% 지금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650선 지키면서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오늘 매수 물량이 좀 되네요. 433억 원 매수했고요. 거래소 시장은 오늘 매수를 하던, 소폭 매수하던 외국인이 288억 원, 장 마지막에 좀 많이 내다 파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전 정도, 지금 30전 상승 마감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메리츠증권증권 장기환 부장의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 DA테크놀로지, 파워로직스, 삼성엔지니어링. 대한광통신은 무려 107%입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16.4%, 파워로직스 10.6%, 삼성 엔지니어링은 6.4% 수익률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의 PNT 종목은 52.9%의 수익.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도 PNT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 47.4%의 수익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한온시스템 25.4%의 수익,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의 필링크는 19%의 수익 가져갑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의 CIS 종목은 16.6% 상승이고요. 오늘 함께하셨던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황금ST 12.1% 수익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의 지니뮤직은 5.8%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점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종목의 수익률이 좋고요. 대한광통신은 107%의 수익률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성 짚어주시죠. 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다른 건설주하고도 비교하고 다른 석유화학 관련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 못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가 이하의 수주를 받으면서 회사의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대세가 상승하는 그런 장에 맞춰갖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결과적으로 주가가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관점에서 파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17만 5천 원을 2011년 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지금 주가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기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나름대로 저점을 큰 흐름에서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 3일 정도 급등하면은 다시 조정받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급등할 때 쫓아잡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연일 매도를 퍼붓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위를 가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의 단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우리가 현재 5G 관련해서 4차 혁명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라든가 대부분의 어떤 통신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신흥국가 아니면은 글로벌 국가 아니면 신흥국가 전반적으로서의 또 광통신 분야가 아직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또 광통신에 지속적으로 SOC 투자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루어지면서 대한광통신이 수혜를 입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 5G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5G 수혜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확대로 인한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최근에 제가 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상승을 타면은 한 2, 3년간의 흐름으로 보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무대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면은 단기 매도 국면에 오겠지만 다시 조정받으면은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종목은 역시 파워에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배터리라든가 휴대폰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매출이 주로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갤럭시 SA부터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서서히 채택에 성공되면서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기술력이 축적된 것이 갤럭시 노트 A8에 대해서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아주 견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사 자체로는 나름대로 재무 구조라든가 전반적인 상태에서
우량하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속에서의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승 기류 속에서 이 종목 자체는 하락 조정이 아니라 흥보 조정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이런 종목으로서 듀얼 카메라에 예상되는 이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이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2분기 실적도 역시 듀얼 카메라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이제 DA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한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먼저 주가가 갔기 때문에 가장 안간 종목 중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안간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황 자체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재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렸고 장비 관련해서는 DA 테크놀로지라든가 CIS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것이 이번 장세에서 순환매 양상으로 좀 크게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M&A가 된 이후에 그 나름대로 한 1년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 있고 현재 신한그룹에서 M&A 된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할지 아니면은 유입된 자금을 갖고 2차 전지 장비에 관련해서 더 확대해서 투자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황 자체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DA 테크놀로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주가에도 너무 급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일정 정도 급등을 하면 매도했다가 조정 시에 재차 매수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서 더 타이밍을 갖고 운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재모 팀장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PNT 종목이 지금 잘 달리고 있거든요. 네, PNT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좀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고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늘 차트상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추세 상단과 하단에 지금 맞물리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어제 오늘 상승하는 분위기는 지금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린 부분을 좀 오늘 가볍게 사실은 뚫은 부분이 있고 향후 22,000원까지 봐도 괜찮은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 PER 한 15배 정도가 사실은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PNT라는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적정 주가가 될 수 있고, 설령 이 PNT를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수주 베이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매출의 진행률이 지금 다소 늦으면서 분기 단위 실적의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 전기차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PNT처럼 배터리 설비를 만드는 거에 있어가지고 장비를 계속 공급하는 업체들은 사실 향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PNT를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주가 22,000원까지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삼성 측도 지금 5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 판단 사실 인정을 수용 불가하다 즉시 항소하겠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히고 지금 5년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일정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금요일장도 마감됐고요. 숨가빴던 금요일장이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를 저희는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시장을 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개별 종목별 마찬가지고 반등 흐름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역사적으로 봐도 지난 한 10년간 8월 이렇게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분위기는 올해도 역시 같은 분위기로 좀 이어졌었고, 다음 주면 어떻게 보면 8월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또 새로운 달을 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이 끝나는 분위기 속에서 점차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야 되고, 특히나 그동안에 조금 섹터적으로 좀 눌려있던 부분이 있었던 코스닥 쪽의 중심들의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전략도 사실은 지금에서는 나쁘지 않고, 특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IT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은 코스닥 종목들에서 여실히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그 섹터들이고 산업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빠르게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볼만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제 DR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DR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디텍터 직접 및 간접 방식을 동시에 이제 공급하는 업체이고, 중장기적으로 맘모그라피라고 해서 여성 유방 촬영용 엑스레이 디텍터를 좀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 업체가 올해 들어서 그 유럽 쪽으로 그 CE와 미국 FDA 인증을 모두 획득을 좀 했고, 유럽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또 손을 잡으면서 중장기적으로 판로를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매출이 유럽 쪽으로 좀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서 오늘 신규 추천을 좀 드리는 바이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800원 전후에 매수를 좀 하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 12월 정도 상장을 좀 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밀리면서 1,800원대에서 2,200원 정도의 좁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800원 정도가 박스권의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이 1,800원 이하로 조금 주가 자체가 사실 밀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1,8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매수 타이밍은 괜찮은 부분이고, 목표 주가 역시 박스권 상단 부분에 할 수 있는 2,200원 정도, 지금으로부터 약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실제로 이 DRT 영위하는 사업이나 성장성을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4배에서 5배 이상의 어떤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RT의 어떤 제가 목표 주가 자체를 기술적으로 2,200원 제시해드리지만 향후 더 늘려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600원 정도로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갈 성장 여력에 비해서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RT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한 이재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요일 오후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